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자 정보사 정담입니다. 명패에 대해서 계속 강의가 이어지는데요. 명패라는 말을 우리 무속인들이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는 제가 또 명패라는 말을 쓰지만 그때는 명패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어느 신령님이 오셨느냐, 어느 신령님이 오셨느냐, 어느 조상님이 어느 신령님이 합의를 받아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 그때도 명패란 말을 저는 쓰지 않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신들의 이름, 우리가 명호라고 하죠. 명호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무속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은 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뭐 불사다, 시주다, 칠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봐야 삼불재성님, 불사할머니, 용공불사할머니 뭐 요 정도지. 마찬가지로 신장이다, 도사다, 선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신장이나 도사나 선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전거리나 선거리나 할 때 다양한 신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특히 안전거리에서는 84,000 제대 신장이라고 그래요. 84,000 신장이라는데, 84,000 신장이라고 하면은 이 신장님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다는 건데 84,000 신장의 이름을 다 몰라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경문책이라는 걸 읽다 보면은 뭐 육갑신장, 둔갑신장, 갑자신장, 가불신장, 을추신장, 병자신장, 뭐 정축신장, 뭐 둔갑신장, 뭐 별의별 신장님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무속인들이 내림굿이나 아니면은 가리굿이나 기도를 가서 전안에서, 용궁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들에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신장님의 이름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나와야 오방신장 정도 나오고, 아니면 육갑신장 나오고, 둔갑신장 나오고, 겨우 나와야 뭐 약술신장, 의술신장, 뭐 도술신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도 이 약술신장이나 의술신장이나 도술신장이라는 건 이건 명패가 아니라니까. 약을 짓는 사람, 의사라고 해야지 명패죠. 의사면 약사, 병을 치료하는 사람, 그러면 의사, 이것이 명패든지 명호죠. 아니면은 같은 의사라도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약사야 뭐 전문 따로 없이 그냥 다 약사지만, 그래도 약술이든 의술이든 이거는 약을 짓는 술법을 하는, 이거는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라니까. 역할, 명패가 명호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오방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방신장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신당에 걸려져 있는 탱화를 보세요. 오방신장이면은 5분을 그려놨어요. 5분을. 근데 오방신장을 5분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동방갑을 청제신장, 남방병정 적제신장, 서방경시 백제신장, 북방기 흑제신장, 중앙무기 황제신장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오방신장이라고 왔으면 5분이 와야 될 거 아니야. 5분이. 근데 오방신장이라고 왔다는 사람들도 5분의 이름이 뭔지라고 물으면 그조차 모르는 무당이 아직도 많다니까요. 그래도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1년만 지나면은 최소한 동방 청제신장, 남방 적제신장, 서방 백제신장, 북방 흑제신장, 중앙 황제신장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막상 오늘 내리굿을 한다, 가리굿을 한다 해놓으면은 오방신장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오방신장도 모르고 육갑신장은 또 뭔지도 몰라요. 육갑신장이라는 거는, 육갑신장이나 둔갑신장이나 육갑신장이나 육식갑자를 얘기하니까, 갑자울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해서 60갑자라는 거, 육갑이라는 게 병신 육갑 떤다 할 때 육갑이 아니고 60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띠가 있죠. 띠. 갑자년, 올해 같은 년은 경자년이잖아요. 그러면 60갑자가 돌아간단 말이야. 천간, 열자, 지지, 12자가 합해서 6번이 돌아가고 5번이 돌아가면 60개가 된단 말이야. 갑자월적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획 갑수르대 병자. 그런데 내가 갑자신장 왔다, 내가 월축신장 왔다, 내가 경자신장 왔다, 이런 무당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중갑신장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부궁법에서 이렇게
9개 중에서 중궁을 빼면 8개가 남잖아요. 가운데를 빼면은 이렇게 나눠놨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8 중에서 여기에다가 생상두경 사경계 효라는 걸 보죠. 그래서 생문신장 사문신장 효문신장 경문신장 이렇게 붙이는데 둔갑신장이라도 둔갑신장 이 최소한 이름이 8분인데 육갑신장은 이름이 60분이고 오방신장은 이름이 5분인데 이 5분이 나는 합의 왔다 이렇게 말하는 무당도 없고 육갑신장이라고 해서 60갑자를 나가 갑자신장이다 나 경자신장이다 하는 사람도 없고 동갑신장도 내가 생문신장이다 생문신장이 뭔지도 모르는 무당이 아직도 천지란 말이에요. 제가 많이 안다고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무당은 몰라도 된다니까. 몰라도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신장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 신장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의사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병 고치는 사람이야. 이거는 명패가 아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약 짓는 사람이야. 명패가 아니잖아요. 약술신장 의술신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신장님이야. 신장님. 그냥 신장님인데 이 양반이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다 이거야. 우리 할아버지. 신장님인데 우리 아버지다 이거야. 신장님인데 우리 외삼촌이다 이거야. 신장님인데 우리 작은아버지라 이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장님과 장군님과 여러분들이 거의 뭐 혼돈해서 쓰기도 하고 같은 의미를 써요. 근데 다만 신장님은 원 의미로 하면은 신장님은 하늘의 신이란 말이야. 하늘의 신. 신으로서 장군. 장군님은 그냥 장군이란 말이야. 인간 세상에서 장군이라는 직업을 갖고 살다 죽은 귀신을 장군님이라 칭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인간 세상에서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장군이 아니래도 그냥 방위로 살다가도 장군이라니까. 근데 신장님은 이 군인으로서 살다 죽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어느 경우 과격한 삶을 살았다든지 활동적인 삶을 살았다든지 술 먹길 좋아하든지 놀길 좋아했다든지 깡패질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살면서 그렇게 험하게 죽었다든지. 근데 장군님이라는 이름을 달고 올 때는 거의 90% 이상이 살의 모습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뭐 학도병을 나갔든지 일제징용에 끌렸다든지 6.25 사변에 들어갔든지 월남전에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직업군인으로 살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어도 아니면 경찰을 했든지 이런 나라의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장군님이라는 이름을 달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군님 너나 할 것 없이 니네 장군님 우리 장군님 할 것 없이 장군님은 전부 나라 장군이고 장군님은 전부 호국 장군이란 말이야. 장군님도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될 게 없으니까 이순신 장군 합의 받다가 최영 장군 합의 받았다. 이순신이나 최영군이 여러분들한테 뭔 상관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선생님이 자꾸 누구 모시고 왔냐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갖다 붙이는 거지. 마찬가지로 신장님도 여러분들이 육갑신장 둔갑신장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84,000 제대신장이 오면 신당에다가 84,000 신장님을 그림을 그려놔야지. 아니면 60갑신장이 왔으면 60갑자 60분의 신장님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육갑신장 온 사람들은 신장님의 60분이 그려져 있어야지. 그럼 둔갑신장 왔으면 8분이 그려져 있어야죠. 오방신장만 그려놓고 전부 다 신장님이라고 5분을 그려놓은 태화를 보면서 신장님이 5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림은 그림이란 말이야. 그 안에 의미상으로 5분을 그려놓은 거지. 그 5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태화 이렇게 있잖아요. 종합태화도 있고 쪽태화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5분을 그려놨단 말이야. 그럼 5분을 그려놓으면은 이 5분을 그려놓은 어느 양반이 동방청재신장인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왜 자꾸 명패를 받으라, 명패 매여라, 명패를 대라, 이름을 대라 이렇게 윽박지르고 강요를 하냐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신장으로는 조상님이 누구냐, 어떤 할아버지냐. 그리고 신장이라는 기운을 받아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신장이 이름도 안 된다 이거. 진짜는 신장 이름도 안 돼. 그냥 이 파란색 옷을 입고 싶고 내가 오방기가 들고 싶고 저 신장대가 들고 싶은 거지. 그런 느낌이지. 내가 신장이라는 이름을 안 된다니까. 그래 옆에서 자꾸 오방신장이다 육갑신장이다 그냥 의술신장인데 이름을 대라고 윽박지르니까 그렇지. 마찬가지 신장님하고
신장님하고 같은 느낌으로 오는 양반이 도사라는 양반이 있어요. 도사. 도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를 닦는 스승사자를 쓰든 도를 닦는 선비사자를 쓰든 도를 닦다가 뒤진 사람들을 도사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이때 도를 닦는 거는 여러분도 나도 이게 도 닦는 거야 사실은. 저 산에 가서 대가리 기르고 그냥 꽁지머리나 하고 그냥 무당들 욕이나 해도 이게 도사가 아니야. 이거는 날라리 사기꾼이지. 이게 도사는 그냥 자기가 살면서 한 가지 일에 전념을 했던 사람을 도사라 그래. 야, 저 친구는 저 도사야 도사. 야, 저 친구는 저거 자동차 고치는 도사야 도사. 아우, 쟤는 그저 뭐든지 고치기만 하면 손만 대면 다 고쳐. 쟤는 도사야. 야, 쟤는 말하는 게 얼마나 저렇게 말재주가 저 도사야. 이 다 도사란 말이야. 도사라는 거는 이 도라는 용어는 이 동양에서 특히 정말로 다양하게 써요. 저 교회 목사도 야, 저 목사님은 정말 도사 같아. 저 절에 있는 스님도 야, 저 스님은 도력이 높아. 도력이면은 이 도력이면 도력이잖아. 도의 힘이잖아. 도력이 높은 것이 이 도술 뭐 도법, 그것도 도술 도법 다 도를 가지고 뭐 도가 길인데 뭘 어떡하라고. 이 우리가 언어 속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도사라는 것은 어떤 신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일에 정통한 사람을 도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상님 중에서도 살면서 내 전공이 뚜렷한 양반, 어떤 조상님은 학교 훈장일을 하다 돌아가시면은 그런 분들은 우리가 막 글을 쓰는 모습이 보여.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글문도사라고 하는 거야. 어떤 할아버지는 옛날에 당신이 살 때 한의원을 했든지 한약방을 했든지 아니면 저 산에 약초캐러,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취미로 산에 약초캐러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나 죽으면은 약술도사, 약사도사로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아니 무당이 되면 다 말문 주고 천물보개니까 말문도사지 다. 그 다음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천문도사다 그러면 천문지리도사다. 천문 알고 지리도사 한다고 풍수지리 보던 어떤 할아버지 옛날에 동네에서 이름이라도 져주고 이런 분들, 여러분처럼 남의 전보고 하는 분들은 다 말문 천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지금 일가지척이나 부모님 중에서도 이렇게 풍수지리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장의사를 했다든지 상포가게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 지리도사 오는 거야. 또 어떤 분들 1월도사라면은 그저 이 양반이 살면서 그냥 뭐 날씨 보고 농사 짓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드신다는 분들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도 겨우 이름도 요거에 요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약술도사, 글문도사, 말문도사, 천문도사, 지리도사, 일월도사 여기서 더 어떤 이름이 더 있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를 자를래도 자를 수도 없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글문으로 모셔있는 분이 있으면 보세요. 봉청이라고 해서 봉청이라서 글문 모셔있는 분들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써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도사라고. 이때 도자는 길도자고 이때 도자는 이게 이 안내할 도자예요. 안내할 이 가이드란 얘기예요. 가이드란 얘기예요. 가이드. 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이 사자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나 이걸 스승이라는 이름을 쓰지, 스승이라는 쓰지. 원래 중국말에서는 이 사자를 그냥 어떤 일에 정통한 사람, 능숙한 사람을 다 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프라고 그래요. 시프, 사부라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사부님 그러면 스승님만 그러죠. 중국에서 사부님이라는 시프라는 말을 흔하게 써요.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그냥 야, 너 할 수 없으니까, 아저씨 할 수 없으니까 아유 선생님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말하는 선생님이라는 용어가 이 스승사자를 쓴다고 다 선생님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냥 아저씨 그럴 때도 시프라고 쓴단 말이에요. 사부라는 말이 이 스승사자를 써서 안 돼. 그래서 도사라는 말 할 때도 도를 닦는 선비라는 말이에요. 선비. 이 사자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사라고 그래.
옛날에는 서민을 사인이라 했단 말이야. 사인, 서민을 평범한 사람을 사인이라 했단 말이야. 사인. 그러니까 이 사자가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의 보통 평범한 남자를 사자로 하는 거야. 그래서 도사라고 그럴 때도 그냥 도라는 공부를 하고 살던 사람을 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죽으면은 도사라는 칭호를 부르는 거. 도사가 뭐 별거 아니에요. 도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봐야 또 약사도사, 천문도사, 일월도사 다 해봐. 이것도 자기가 당신이 옛날에 약을 짓고 살았다. 내가 이런 이거 역할이란 말이야. 역할. 그 다음에는 신장이나 도사나 같은 의미를 쓰는 게 선관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선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선으로서의 관리라는 말이에요. 관리. 신선 관리. 그러면은 이 특히 중국 도교는 우리 무속과 중국 도교가 여러분들이 좀 짬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패라는 거는 주로 중국 도교에서 하늘에 있는 어떤 신들의 모습을 인간이 상상력으로 그려놓은 그 안에서 명패라는 이름이 생기는데, 중국 도교는 이 지금 그냥 궁궐의 모습을 옥황상제가 있으면 옥황상제 밑에 원로대신 중에서 영의정, 좌의정 같은 분이 있다. 그것이 옥추봉영에서는 뇌사호응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다른 경들에서는 각 신선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신선들의 모습이 하늘의 관청 같은 느낌을 한다. 그래서 천관부, 지관부, 시관부 이렇게 하늘관, 지관, 시관, 수관 이렇게 관을 나눈단 말이에요. 관청을. 그래서 이 하늘의 관청에서 신선처럼 앉아 계신 분을 선관이란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야, 넌 선관도사 왔어. 선관도사. 선관이면 선관이고 도사면 도사지. 선관도사는 뭐야? 선관. 너는 1월 선관 도사야. 아니 선관이면 선관이고 도사면 도사지. 근데 선관이나 도사나 다 같은 의미를 쓴단 말이야. 이 한국 무당들은 이름을 도교적인 이름을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선관이든 도사든 선관도사든 신장도사든 도술신장이든 약술신장이든 의술도사든 약술도사든 약술선관이든 의술선관이든, 근데 이렇게까지는 가요. 근데 천문선관이다 지리선관이라. 근데 선관은 거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1월 도사라고만 해. 거의 천문지리도사라 그러지 천문지리선관이라고 안 해요. 천문지리신장이라고 안 해. 약술신장, 의술신장, 글문신장, 말문신장 하는데 천문신장, 지리신장, 1월신장이는 잘 안 해요. 안 그러면 선관도 1월선관이라고 그러지 약술선관, 의술선관이라지 글문선관, 말문선관, 청관선관, 지리선관이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많은 무당들이 나는 1월선관 도사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요. 1월선관 도사까지 붙여. 도사까지 붙여. 그러니까 명패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알고 보면 너무 정말로 허황하단 말이에요. 허망한 얘기들 명패라고 찾아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선관님 신장이면 오방신장, 육갑신장, 동갑신장 이 이상 나올 게 없다니까. 동방금을 정제신장 왔다 하는 분당 내가 하나도 못 봤다니까. 내가 경자신장이다. 올해가 경자신년인데도 경자신 되고 굿하면은 내가 경자신장이다. 기도 가면 경자신장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띠가 을축생이든 갑자생이든 무신생이든 내가 무신신장이다, 이민신장이다 이런 신장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놓고 육갑신장이래. 육갑신장. 육갑이라는 말은 6개가 아니라 60갑자에 60의 십자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60개가 있어야 돼.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징기사, 겨우심, 임신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장경이라는 거 보세요. 뇌성, 병력 신장이니 무슨 팔만 운내 신장이니. 근데 경문에는 다 나오는데 팔만 운내 신장 왔다 하는 무당 내가 하나도 못 봤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귀로 주워들은 한마디만 뱉을 줄 아는 거지. 이 도교의 신장의 이름도, 도교의 도사 이름도, 도교의 선관 이름도 하나도 모르잖아 사실은. 그것이 안다고 더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알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 무속인들은 내가 도교가 아니니까, 내가 도사가 아니니까
내가 그냥 대가리 쓰고 신을 만들어 소설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느낌이 우리 할아버지가 지팽이 들고 같으면 도사인 거야.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갓 쓰고 오는 것 같으면 성관인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오방이 들고 활동적으로 오면 말을 타고 오면 신장님인 거야. 거기서 좀 더 리얼리티하게 나오면은 장군님인 거고, 장군이다 신장이다 도사다 성관 어떤 이름도 다 같은 거예요.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여기에서 이렇게 글씨의 오류로 이렇게 자기 신당에 가보세요. 도사 할아버지를 이렇게 이 안내할 도자를 써 있는 사람은 이것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도사 할아버지가 안 오진 않았잖아. 그렇다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글씨를 이렇게 도사라고 썼어도 이거 가이드라니까 가이드. 중국 가서 이렇게 써봐요. 도사라고 써봐요. 따오쉬 해봐요. 이건 가이드라니까 가이드. 근데 중국 가서 사부 해봐. 사부. CF 해봐. 아저씨 선생님 이 말이 CF예요. CF 일반적으로 쓴단 말이야. 간혹 저기 주방장 보고도 할 수 있고 선생님 보고도 할 수 있고 중이나 도사나 이런 도관이나 스님 보고도 CF라고 그래. CF 딱 CF라고 그러는데 이때 CF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우리도 학교에 가도 선생님,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그래요. 여러분들도 무당이라고 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손님이 오면 여러분들한테도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란 칭호는 지금은 그냥 아저씨란 말도 쓸 수 있고 너라는 말도 통용되고 싸우다가 아이고 여보세요 선생님 이럴 때는 야 이 새끼야 이런 말이잖아. 안 그러면은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 보고 아이 선생님 아이 사장님 기사님 할 수 있지만 또 길 가다가 툭 어깨가 부딪혀서 아이 선생 길 좀 잘 보고 다니 이런단 말이야. 이 똑같은 거야. 이 시프라는 말이 무슨 선생도 아니고 도사라는 말이 도를 닦는 스승도 아니란 말이에요. 도를 닦는 그냥 평범한 사람을 도사라고 그러는 거야. 도사. 여러분들한테 와서 전 봐주면 도사지. 여러분들한테 부적 써주면 도사지. 그렇다고 부적도사가 와야지 부적 쓰고 말문도사가 와야지 말문토이. 이게 다 개쓰레기 같은 소리들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의 그런 말을 하는 선생들은 정말 신이 뭔지 조상이 뭔지도 정말 모르는 인간들이야. 그런 것들은 무당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흉내를 내지 말란 말이에요. 결코 명패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명호라는 말이 맞고 명호라는 말도 100번을 강조해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때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서도 내가 이름이 정무영인데 정무영은 무당 정무영은 여기 무속대학 선생님 정무영은 법사 정무영, 대감 정무영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이름을 붙여도 내가 정대감이라고 하든 정법사라고 하든 선생님이라고 하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든 우리 마누라가 여보라고 하든 나는 정무영이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정무영이가 내 이름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명호예요. 이게 명호. 이 앞에 붙는 거는 나를 수식하는 용어예요. 수식하는 용어. 더군다나 수식하는 용어인데 내가 백발이 허연 정무영 이건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 내 모습이잖아. 명호가 아니잖아. 내가 그냥 키가 한 175 정도 되는 정무영. 저 목소리가 걸걸하고 더럽게 생긴 정무영. 이건 나를 표현하는 거지 명호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신장님이다, 도사다, 성관이다 다 좋아.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다, 우리 아저씨다, 우리 이모부다, 우리 고모부다, 외삼촌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신장님이다, 도사다, 성관이다 입으로 아무리 씹으려도 장군이다까지 씹으려도 그 씹으린 게 장군이면 뭐 얻을 건데 어디다 써먹을 건데 장군 데려다가 저 남대문 시장 가면 장군님 옷 많아요. 여 만물시장에 가면 신장님 옷 많고 아니면은 좀 더 저 만물시장에 가면 돈 좀 주면은 장군님 흉상 있잖아요. 흉상 그거 많이 사다 놓으면 뭐하냐고. 그걸 보고 마네킹이라는 마네킹
마네킹을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많이 갖다 놓으면 뭐하냐고. 오방신장 신장님 5개를 여러분 갖다가 모셔놓으면 뭐 할 거냐. 그 신장이 말을 해요. 점을 봐. 그 신장이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근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신장 같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점잖아요. 그럼 도사야.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절대로 점잖하지 않아. 우리 할아버지는 막 그냥 막 오면은 막 칼 들고 싶고 오방기 들고 싶고 이러면 신장이야. 아 우리 할아버지는 이 도사 같기도 하고 신장 같기도 한데 잠 못 잡아요. 그러면 성관이야. 그거는 그 양반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갖다가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이름을 짓자.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이렇게 이름을 짓자라는 거야. 신장이다 장군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실렸을 때, 내 할아버지가 실렸을 때, 외삼촌이 실렸을 때, 작은아버지가 실렸을 때, 저 윗대 할아버지 실렸을 때 내가 점잖게 오느냐, 그냥 조용히 오느냐, 얌전히 오느냐, 아주 포근하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 분들의 명호가 다르게 붙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백마신장 있죠. 백마신장. 이 백마신장도 이 백마신장이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백마신장이라고 어떤 분은 백마장군이라고 그래. 백마신장이라고 할 때 백마장군이라고 할 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제가 볼 때는 백마신장이라고 오시는 할아버지들은 반드시 그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들이 삶의 모습에서 죽음의 과정에서 군인이나 경찰의 신분이 아니었던 분들은 백마신장이라는 이름으로 와요. 그런데 당신들이 삶의 모습에서 뭐 방위를 하다 돌아가셨어도 그분들은 백마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와요. 근데 신장이나 장군이나 이름이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지랄을 해대면은 나는 미치는 거야. 여러분들은 미치는 거야. 근데 다만 백마신장이라는 이름이 돼 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경험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백마신장님이 오실 때 마치 말을 타고 오는 느낌이야. 말을 타고 오는 느낌이야. 말을 타고 탁탁탁탁탁 이런 느낌이야. 백마신장 할아버지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만물상에서 파는 탱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탱화, 쪽탱화, 종합탱화 보면은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해놓은 것이 백마신장 할아버지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역마신장을 백마신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소고, 원래 백마신장의 도교적인 이름은 소고백마 대신장이야. 소고백마. 이 소고백마 대신장일 때 소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소고라는 말이 이 거자가 이 술의 차자인데, 자동차 할 때 차자인데, 이게 발음상 거라고도 표현이 되고 차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인력거 할 때는 같은 거라고 써도 차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력거. 인력 쓸 때는 인력 차로 쓰는데 읽을 때는 인력 거로 읽는 거예요. 자동차 그럴 때는 차로 읽어요. 같은 차자를 쓰는 거예요. 그때 소고 하면 소차라고 그래요. 소차라고 하라고. 소차라고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간혹 어떤 법사님들이 소차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좀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소차가 아니라 소고라고 읽는 거예요. 이때 여기 백마라고 되어 있을 때 백도 하얗다라는 거고 이 소라는 것도 하얗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자를 쓸 때하고 백자를 쓸 때하고 차이점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얗테는 소를 쓰고 뚜렷하게 이 부분이 하얗다고 할 때는 백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얘니까 이건 백목이라고 쓰는데 그렇다도 백분, 소백분이라고 하죠. 소백분, 하얀 소복, 하얀 옷이라고 할 때 백의라고 하죠. 백의 민족 할 때는 백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상나서 입을 때는 소복이라고 하죠. 하얀 옷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소차라는 말은 하얀 수레라는 거야. 하얀 수레. 하얀 수레를 끄는 하얀 말이라는 거야.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백마신장이면은 하늘의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 다음으로 지금
인간 세상에서는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근데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하는 양반이 직접 말을 타고 오겠냐고. 도교적인 생각으로는. 그 도교적인 생각으로는 하얀색 리무진을 타고 오는 거야. 리무진을. 쫙 그냥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을 타고 오는 거야. 근데 이 하얀 수레를 타고 온단 말이야. 하얀 수레. 하얀 수레인데 무슨 하얀 수레는 하얀 말이 끄는 수레란 말이야. 말이 끄는 수레. 근데 이 하얀 말이 끄는 수레도 말 한 마리가 이렇게 끌어봐야 이거는 뭐 또 달구지지. 근데 진짜는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때 루돌프 사슴꾼 할 때 산타크로스도 사슴이 끄는 썰매를 사슴이 보통 5마리 7마리 끌잖아요. 그것처럼 이 수레가 안정적으로 빠른 속도로 가려면은 5마리 7마리 앞에 매달려 있어야 돼. 그럼 하얀 수레를 하얀 말이 끄는 하얀 수레를 타고 뒤에서 무게차 탁 타고 링컨 컨티넨탈 하얀 세단 리무진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와야지. 그러고 와야지 백마신장이지. 아니 백마신장이 말 타고 핥다 이렇게 하고 오겠냐고.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나 저도 경험상 우리 백마신장 할아버지 올 때 말 타고 오는 느낌이더라고. 수레 타고 오는 느낌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무당이 진짜 돼서 부당이 돼서 그렇게 말을 타고 오니까 하얀 말을 타고 오는 것 같아서 백마신장 하는데 제가 해본 우리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직 알겠지만 전 집사람인데 무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흑마신장이라더라. 우리 할아버지가 나 모르겠는데 우리 할아버지 검은 말을 타고 오셨대요. 환장하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는 검은 말 타고 오셨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 백마신장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흑마신장 검은 말 타고 오셨다는데. 저 경문책에도 청마도 있고 정마도 있고 적토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무당을 그렇게 수십 명을 같이 해서 구슬해봐도 적토마 타고 왔다 이런 무당은 하나도 못 봤어. 내가 적토마 신장이다 없고 내가 흑마 신장이다 없었고 내가 황마 신장이다 없어. 내가 청마 신장이다 없었고 다 무당은 다 백마 신장이라 해. 왜 백마 신장이야? 말을 타고 오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만물상에 있는 하얀 말 타고 오는 그림이 각인이 돼 있단 말이야. 이것이 학습이라는 거야. 학습.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백마신장의 정확한 이름은 옥황상제 복명사신이라는 옥황상제 복명사신. 옥황상제 명을 받는다. 복명사신. 옥황상제 복명사신 소고백마 대장신 대신장 그랬어요. 그때 소고백마라는 거는 하얀 말이 끄는 하얀 수레를 타고 오신다는 거야. 이게 그냥 하얀 말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무속인들은 실질적인 경험에서 할아버지가 말 타고 오는 것 같이 수레 타고 거드름 피고 오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패라는 거는 이만큼 허망한 거라는 거. 허망한 거. 그 명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느낌으로 오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지팡을 짚고 시험을 길게 하고 오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책상에 놓고 앉아서 글을 쓰는 것처럼 하고 오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동네방네 이렇게 땅을 보고 다니면서 이렇게 유량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느냐. 우리 아버지가 관을 쓰고 이렇게 어깨 넓이고 그냥 뒷짐지고 거드름 피고 오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장죽을 물고 빨뿌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 모습. 우리 아버지가 손에다 산삼을 들었느냐 약병을 들었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이게 풍채 좋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냥 칼을 들고 오느냐. 우리 할아버지 신장기를 들고 오느냐. 오방기를 들고 오느냐. 이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느낌에 이 양반이 우리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이모냐 고모냐 조카냐 외삼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명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오방신장이 왔으면은 5번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5번 이름도 몰라. 그 다음에 도사면 도사고 선관이면 선관. 1월 선관 도사는 뭐냐고 개뿔딱지가. 그래놓고 선관이라면 겨우 1월 선관 하나지 천문선관이라는 무당 하나도 없잖아요. 지리선관이라는 무당 없고 도사는 겨우 해봐야 약사도사, 글문도사, 말문도사, 천문도사, 지리도사, 의식 이거밖에 없잖아. 이 이상 뭔 이름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짜서 여기서 더 새로운 이름이 나오시는 분 있으면 나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그분이 어떤 분 역할을 하는지 내가 알려드릴게. 겨우 그래봐야
백마 신장이 그냥 소고백마대 신장이라는 데도 다 말 타고 오잖아. 다 개뻥이란 말이야. 명패를 대라 천신을 받아라. 이런 말하는 무당들은 전부 지가 신이 뭔지 무당이 뭔지 조상이 뭔지도 모르는 짝퉁 가짜 쓰레기 무당 쓰레기 선생이는 그런 선생들한테 여러분이 내림굿 받고 나서 벙어리 돼 있는 거야. 그런 인간들이 선생이랍시고 내림굿 해주고 돈 받아 처먹고 여러분들은 정성이 부족해서 나는 너한테 다 해줬으니까 너는 아직도 정성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니까 100일 기도 들어가라. 산에 100일 처박아 놓고 집에서 꼼짝도 말고 있어서 집에서 부정 타니까 신이 와 있는데 뭔 부정이 타 시발 진짜로. 그럴 신을 왜 모셔. 그러니까 꼼짝도 말고 집에서 밖에도 외출도 하지 말고 집구석에 처앉아서 공부해라 기도해라 누군지 찾아라. 찾기는 찾아서 무당들 같으면 왜 너한테 내리굿을 해. 가서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야. 내가 혼자 찾을 것 같으면 너한테 돈 주고 왜 내리굿을 해. 내리굿 하는 날은 다 찾아줘야지. 이렇게 가서 따지란 말이에요. 제발 좀 그런 천신을 받으라. 그 다음에는 조상이 오면 왜 오냐. 퇴마를 해 빙의 퇴마를 해. 이런 빙의 퇴마라는 말 갖고 그걸 갖고 해서 울고 처먹는 년들은 그런 놈들은 다 사기꾼이야. 엑소시트라는 이름을 걸고 빙의 퇴마하는 무당들은 절대 일반인이고 무당이고 가서 굿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부 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 후회하고 땅을 치고 조상님들 다 버리는 기분 나빠서 여러분들한테 올 때 꼭 주춤거린단 말이야. 제발 좀 여러분들 이 명패 허상에서 좀 벗어나시고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이해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 정보서 전해입니다.